지난주 이재명 대표 관련한 검찰 측 구형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2년 구형을 때렸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년으로 지금 구속된 줄 알더라고요. 그 구형을 한 거를 갖다가 때리려고 아직도 대법원까지 이 1심이에요. 대법원까지 가야지 이게 확정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그냥 단순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일 뿐인 겁니다. 무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검사가 재판부에 2년을 구형해 주십시오라고 꺼내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2년이라고 하는 게 이 죄목으로 때릴 수 있는 최고 구형이에요. 근데 그게 끝까지 가갖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검사 측이 씌운 조작한 그 혐의와 관련해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정한 처벌보다 훨씬 세게 검찰이 구형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정상으로 때려도 10개월 때려야 봐줄까 말까 한 건데 그나마 그것도 증명도 못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이문세 그 사람 나를 알아 이에 노래 불러가면서 억지 기소를 해가지고 이걸 때려놨는데 이미 언론은 2년 받고 이미 의원직 날라갔고 구속된 사람인 것 마냥 기사들을 써내고 있다는 거죠. 자, 관련해서 뭐가 조작인지 뭐가 짜집기인지 민들레 기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기간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고 또 다른 혐의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발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을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한 이 공소 제기가 법리적으로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무리하게 뒤집어 씌웠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장까지 변경해 가면서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과의 교유 관계를 강조를 했지만 검찰 측이 증거를 조작하고 부당하게 기소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는 게 편집되거나 조작됐다라는 거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어권 침해와 객관 의무 위반 등, 그러니까 검찰 측이 스스로 위반한 법조항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찍어놓고 김문기 씨한테 표창을 준 게 있는데 특별한 관계인데 왜 그러느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진 이래. 여기 다 수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명 시장한테 다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네. 저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방송을 하면서 엄청난 행사장을 다녔거든요. 이런 사진 수백 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선거 기간 중에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김문기 모른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김문기를 모른다는 게 예를 들어 내가 어디 가갖고 어떤 여자분이랑 그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한테 호감 갖고 얘기를 나누는데 혹시 문희정 씨랑 친한 사이예요? 잘 알아요? 나 잘 몰라요. 같이 일하는데 어떻게 잘 몰라요? 같이 일만 해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같이 일만 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는 정도와 모르는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인식인 거야.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 이걸 가지고 처벌의 대상이나 거짓말의 대상으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대학교를 조선대 나왔는데 서울대 나왔다고 사기를 친다든가 재산이 10억이 있는데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투표에 나오는 후보자로서의 허위 사실을 하지 않아야 될 항목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서 모른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재판에 가갖고 늘 청문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아니,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놓고 사람을 2년을 때리겠다고. 그리고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2014년 12월 2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호주 뉴질랜드 방문 계획 일정 변경 건입니다. 여기 이재명 서명이 있죠? 서명이 있고 뭐 날짜 있고 자 명단에 유동규는 있는데 뭐 없어요. 김문기가 김문기가 없어요. 없잖아. 근데 이놈들이 김문기를 편집해서 집어넣었어. 검찰이 이 새끼들이. 이거는 조작질을 하는 이런 놈들이 무슨 검찰이라고. 그래서 이걸 증거라고 들고 나온 거예요. 출장을 아이고야. 자기가 결제를 했기 때문에 안다라고 증거를 갖고 나온 거지. 문제는 이게 엄연한 공문서 위조 행위라는 겁니다. 검찰이 위조를 하고 있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뭐 검사 탄핵 이런 단계가 아니라요. 이렇게 공문서를 위조까지 한 검사들에 대해서 역으로 민주당이 고발을 하기로 했어요.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발이 된 증거는 이미 지들이 제출을 해놓고 있는 거고 이 원안을 경기도에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안 주고 버티다가 최근에 이걸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갖고 고발을 하게 되면 이건 명백한 공문서 위조고요. 판결의 순서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3심이 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사실 확인만 법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검사들 그리고 이 기소 자체는 날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김문기 출장건에 대한 거는 허위 공문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에 관한 건도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증언하는 수없이 많은 국토부 공무원이 있대요. 웃기잖아. 그때 국토부에서 여기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협박을 했다고 했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게 허위라고 했거든요. 그 협박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아니 공문으로 자꾸 이걸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얘기를 한 거지 뭐 직접적으로 누가 와서 뭐 그래서 이거를 아니잖아요. 결제하고 알고 있었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다는데 성남시 공무원이 아니고 국토부 공무원들이야. 이게 지금 증인 명단에 내려온 게 협박을 했던 놈들이라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송 작가님이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가로세로 연구소 애들이 다 알아요. 그렇지. 그래서 증인으로 가로세로 연구소 직원들을 내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 뭘 알아서 같이 일도 안 했는데? 우리 악플러를 불러다가 송 작가 나쁜 놈이죠? 라고 물어보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편은 그럼 왜 안 물어봐 주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뭐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무슨 12년 동안 김문기와 끊임없는 뭐 교류 행위가 있었고 교류하고 뭐 친했다고 하고 일본 직원들과 다른 특별한 뭐 교류 행위를 지속했다고 하는데 성남시 산하기관 직원이 4,500명이고요. 그 중에 김문기 이 사람과 같은 팀장급만 600에서 700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재명이 왜 몰라? 당대표인데, 변호사인데, 다 알고 있지? 우연히 스쳤던 사람들 이재명은 다 알고 있어! 걔들이 말이 안 그런 되는 지경인 거야. 거죠. 자, 송 작가님. 본인 팬이라고 얘기한 그 사람들 다 알아야 되겠죠? 이 정도면. 검찰이 이거 모른다고 하면은, 2년이야. 2년 구형할 수 있어요? 이거 2년이야. 자, 송 작가님 팬이에요 했던 사람 다 아셔야 돼요. 아, 나 지금까지 악플 단 사람 아이디 다 기억하고 있잖아. 아휴. 팬이라고 한 사람들 잘 모르겠어요. 2년입니다. 네. 예.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소장을 써가지고 어휴. 마치 이재명이 법정 구속될 것처럼 개 난리를 치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법정 구속의 건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최고 형량도 지들이 때린 게 2년인데 이게 양형이 안 되니까 1심에서 끝나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 구속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검찰은 이걸로 인해갖고 이미지만 타격을 입히고 결정적인 거는 결국은 대북 송금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김성태 하나에다가 이거를 걸고 있는 대북 송금과 증언 위증교사 여기다 걸고 있는 거예요. 왜? 위증교사에 대한 가장 결정적 증인인 김성태 쌍방울이구나. 위증교사에 대한 결정적 증인을 유동규. 아니지. 유동규 말고? 이거요? 테러범하고 이름 똑같은 놈이 있어. 김진성. 김진성을
검찰이 구워 삶아가지고 김진성의 증언만으로 지금 그걸로 해갖고 이재명을 엮어 넣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언론에 퍼지는 거는 악마화예요. 그렇죠. 이재명 요런 범죄도 저질렀어, 저런 범죄도 저질렀어. 요런 잘잘한 거를 먼저 터쳐나가면서 결정적인 거는 위중교사로 해서 오로지 그 증언 하나만 가지고 그거를 몰아붙이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끈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검사들을 먼저 고발을 쳐가지고 이 검사들을 말하자면 범죄자로 만들어서 요런 무리한 조작 기소를 못하게끔 따끔하게 선제적 작업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